이 영상은 전라북도청의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강의 자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전라북도 소재 장애인 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여 해외 판로를 다변화하고 매출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해외 마케팅에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강의 내용들은 무역 관련 세부적인 내용과 전문 용어가 많아 자막으로 대체합니다. 바이어 발굴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바이어 발굴이 우리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인데 바이어 발굴이라는 절차가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전에 사실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야 바이어에 대한 그런 내용에 도달할 수 있고 앞서서 이렇게 화살을 통해서 관역에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던 슬라이드를 보여드렸는데 바이어 발굴이라는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앞단에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내용이 사실은 해외 시장 조사이고요. 핵심은 뭐냐? 자기 아이템이 외국에서 바이어에 의해서 선호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점검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해외에서도 반응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흔히 특허를 받은 사람이 제품을 잘 만들고 신제품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안 팔린다는 거죠. 자기는 그 제품이 최고라고 이야기하지만 동일한 제품이 있거나 그것이 실용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팔립니다. 자, 무역에서도 동일한 그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내 제품 내가만 보면 최고이지만 사실은 특정 시장하고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이겁니다. 더운 나라에 습기가 많은 데에는 제습기가 필요한데 아주 건조한 나라에 제습기를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필요가 없겠죠. 이런 측면에 어떤 다양한 바이어 발굴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내용을 하는 것을 시장조사라고 하는데 그 시장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은 그렇습니다. 시장조사라는 건 꼭 현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또 문헌조사, 서류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이렇게 봐서 싸다라고 팔릴 것 같지만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후라든가 문화라든가 시장 여건 등을 여러 가지에 따라서 한국에서 잘 팔리는 게 해외에서 안 팔릴 수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한국에서 안 팔리는 게 해외에서 대박 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국에는 규제 때문에 그 물건을 만들거나 팔 수 없는데 외국은 그런 규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대박 아니라 그 이상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무역을 왜 하냐라고 할 때 사실은 자기 시장을 키우는 거거든요. 자기 시장을 키운다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이 1위에 해당되면 전 세계 시장은 한 80 정도 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80배나 큰 시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장은 자기가 잘 조사해서 자기 시장을 만들면 80배지만 오히려 그걸 잘못 조사하거나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림의 떡이라 할까요? 실효적인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외국의 바이어가 딱 물어봅니다. 니네 물건 관심 있어. 근데 HS 코드 뭐냐? 라고 물어봅니다. 당황하게 되죠. HS 코드가 뭐야? 라고 하는 건데 상품을 숫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통상 우리나라는 10단위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능과 원자재를 뭘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10자리 숫자로 표시해서 그 숫자만 되면 그 나라의 수입 관세율을 알게 되고 수출입 절차를 알게 되고 또 하나는 시장 여건, 즉 다시 말하면 그런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 기업이 얼마나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어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흔히 앞서서 언급된 것처럼 해외에 나가면 경쟁자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국내에 있을 때처럼 해외에도 자기만 만드는지 아는 부분을 볼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무역 통계를 통해서 HS 코드를 통해서 무역 통계를 하게 되면 그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수출되고 있고 물론 똑같은 제품은 아닐 수 있죠. 기능이 약간 다를 수 있고 디자인이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경쟁 상황에 있는 대체 상황이 있거나 동일한 용도의 물건들이 얼마나 어느 나라 지역에서 거래가 이루어진지를 알려고 한다면 첫 번째 절차는 HS 코드를 아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중요한데 사실 일반인이 내 제품에 대해서 중소기업 담당자들이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그 무역협회 아니면 그 밖에 이렇게 관세사 등한테 HS 코드가 이게 뭡니까? 라고 상담을 해서 물어보면 다 무료로 대답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그런 관세 같은 거 확인하는 거, 그 나라에 수출할 때 뭐 법적인 절차가 없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관세율을 하면서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세율이 10%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정의 특정 나라의 제품에 대해서는 그보다 낮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무리한 질문인가요? 예, 그게 FTA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10%인데 5%만 낼 수도 있고 그 두 나라 간에는 하나도 안 낼 수도 있는 건데,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 요즘에 한국에 떡볶이가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에 떡볶이를 수출하기 위해서 베트남에 관세를 얼마 정도 내야 할까요? 예, 무려 10%, 15%, 20%가 아니라 제품 가격의 30%를 내야 됩니다. 사실은 정확하게는요, 제품 가격뿐만 아니라 CIF라고 해갖고 보험료나 운임까지도 들어가는 가격에 관세를 매깁니다. 거기다가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35%를 내야 되는데 FTA를 적용하게 되면 0%입니다. 이와 같이 바이어의 어떤 취향이나 바이어가 좋아하는 상품도 알지만 제도적인 부분을 잘 아셔야 그 또 바이어 발굴에 대해서 또 시장 조사에 대해서 핵심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그 단계를 좀 보면 이런 겁니다. 시장 조사가 앞에 나와 있는데 그 제품의 어떤 경쟁자, 가격, 그 다음에 기후, 그 나라의 또는 문화, 그 다음에 간접 조사나 직접 조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래 명단 입수는 이 시장 조사를 통해서, 광의 시장 조사는 사실은 계약 체결까지를 다 이야기하고요. 협의의 시장 조사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의미의, 좁은 의미의 시장 조사는 단순히 어떤 시장 상황만 알아보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좀 광의의 개념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바이어 명단 얻는 게 이제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국제연시회, 종합상사, 동업자들의 소개 뭐 이런 걸 이야기를 앞서서 드렸는데, 또 하나 힌트는 요즘에 이제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공사 홈페이지에 가면 480만 개의 바이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거죠. 공개되어 있는 바이어 명단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겠습니까? 경쟁이 치열하겠죠. 그래서 자기 가격에 대한, 자기 제품에 대한 홍보가 쉽게 매력을 끌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제의가 있는데, 거래 제의는 가격이라든가 인도, 물량에 대해서 얼마 살 거냐, 니네 언제까지 선적하면 되냐, 얼마에, 아까 말씀드린 유니프라이스라고 하는 단가는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신용조사는 그 회사를 사가는 회사가 사기치는 회사가 아닌지, 진짜 있는 회사인지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출보험공사에 신용조사를 의뢰하게 되면 한 3만 원 정도 주면 한 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신용도가 있는지 또는 이런 부분까지 조사해 줍니다. 기존에 반복적으로 언페이드, 돈을 안 준 악덕 바이어인지 이런 내용을 알고요. 또 하나는 그 회사의 그 재무구조, 돈을 낼 만큼, 돈을 갚을 만큼의 어떤 신용도가 있는지 그런 내용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계약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 품질, 운송, 보험 등 중개조항, 마켓 클레임, 인코텀스, 페이먼트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넣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시장 조사는 협의로 보면 단순히 시장 경쟁자를 파악하고 제품 가격이 어떠니 이런 걸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약서까지 이루어지는 거래 명단 입수, 거래 제의,
협상이 되겠죠. 주고받는 신용조사. 그 사람의 어떤 대금징 능력까지 보는 것을 광범위하게 의미하기 때문에 이 시장조사는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간접조사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관세율을 아까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래 원가는 100원인데 실제 상대방은 수입할 때 관세를 내야 그 물건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관세율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관세율을 수입할 때 사실 이제 중소기업이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경우는 우리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의 물건을 수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쉽고 편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그 제조업체에 연락해서 내가 한국에서 팔아볼 텐데 얼마에 수출할 수 있는지 이렇게 알아보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오히려 수출보다 수입이 조금은 더 편하고 부담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에서 필수적인 것은 두 가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격 요건이 없는 건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관세율이 얼마인지. 왜냐하면 관세율이 아주 높으면 농산물은 100%, 200%, 300%이기도 합니다. 100%, 200%, 300%. 원래 100원짜리를 가져왔는데 300원, 200원의 정도를 예를 들면 관세를 내야 된다. 300원의 관세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품의 경쟁력이 아주 천지 차이가 나겠죠. 그런 측면은 반드시 나중에 물건을 수입하고 나서 관세가 나온 다음에 알게 되면 그것은 이미 너무 늦은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 보면 FTA라는 용어들이 쭉 나오죠. 그거에 의해서 0%가 되기도 하고 5%가 되기도 하고 원래 10%였던 게 그렇게 달라지니까 그 출발지, 그 제품을 생산한 나라가 어딘지를 잘 보고 그 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체크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세율이 변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스크를 수입할 때, 백신을 수입할 때 어떤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격 요건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미리 파악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이 HS라든가 FTA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하나 물어볼 것이 1380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380이 FTA를 물어보는 전국에서 동일한 4자리 숫자의 그 부분입니다. 이 전화의 키패드를 보시고 이 물음표를 그리면 1380이 물음표 숫자입니다. 잘 기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무역하다가 관세율, FTA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무료니까요. 서울에 있는 데는 찾아오셔도 되고 트레이타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전화하셔서 1380으로 전화하셔서 물어보는 것도 또 쉬운 방법입니다. 앞서 신용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용조사는 일반적으로 개인 사설업체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데는 비싸니 어떤 3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이면 일반적으로 다 할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런 실제 원가가 얼마 들어가는지 이걸 알아야 가격을 디스카운트 해줄 수도 있고 왜 디스카운트 해줘야 됩니까? 한 번에 물건을 많이 사는 빅바이어한테는 좀 더 저렴하게 해야 되고 또는 시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저렴하게 해줘서 메인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려면 원가가 얼마 들어가고 또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회사에 매뉴얼화를 시켜서 중요하게 결제라든가 어떤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해놓는 게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거래 제의할 때도 항상 우리의 마지막 파이널 컨펌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꼭 표시해서 한번 제의했는데 그 사이 원자재 가격이 변하게 되면 가격을 올릴 수 있거나 아니면 환율의 변동에 의해서 가격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 예제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신용조사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신용조사가 아니고 해외 마케팅에 관련해서 시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외 광고를 하는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바이어 발굴하고 연결되는 건데 최근에는 이 카탈로그를 잘 만드는 게 오히려 제품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내 제품이 잘 만들면 되지 뭐가 카탈로그나 소개서가 홍보 책자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데 사실 뭐예요? 바이어한테 제일 먼저 다가가는 것은 물건이 다가가는 게 아니거든요. 뭐가 합니까? 카탈로그나 책자가 먼저 다가가는 거거든요. SNS로 동영상이 먼저 다가가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보다 홍보물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수 있어요. 그래야 연락이 오고 그 다음에 그래야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해외 광고, 특히 카탈로그 같은 거 만들 때 색상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중시해야 되고, 꼭 마지막에 짚어야 될 게 원어민이 그것을 영어로 돼 있거나 중국어로 돼 있거나 그 밖에 언어로 돼 있을 때는 감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잘 만들고 디자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언어가 다르면 제품의 수준이 한꺼번에 추락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또 전문 기업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것에 의뢰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광고를 할 때 절차는 이런 겁니다. 직접 하는 경우는 사실은 불가능한 경우고요. 대부분 대행사를 수배하고, 또 하나는 뭐 코트라라든가 무역협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왜냐면 카탈로그를 또 만들어주는 그런 정부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용해서 광고의 이런 내용은 최소화하면서 또 효과를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종이로 잘 만드는 카탈로그도 중요하지만 동영상으로 제품의 특성을 잘 표출할 수 있는 전문적인 그런 어떤 애니메이션 내지는 전문적인 어떤 동영상의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광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광고를 예산을 비용으로 생각하고 제일 먼저 어려울 때는 안 하고 뭐 그러는데, 사실은 제품을 만들 때 연구 개발 기술적 투자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해외 광고도 일종의 R&D입니다. 연구 개발 투자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정도의 마인드로 제품을 잘 만들려면 연구 개발이 필요하지, 기술적 투자가 필요하지. 그런데 해외에 내 제품을 잘 수출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해외 광고가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해외 광고는 좀 광범위하게 보면 바이어한테 내 제품을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알릴 수 있는 툴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든가 그 중에 하나가 자기 홈페이지를 잘 만드는 겁니다. 해외 바이어가 홈페이지를 들어왔는데 한글로만 돼 있다. 수출한다고 막 엄청나게 홍보를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실제 그렇습니다. 심지어는요, 수출의 담당자의 연락처도 안 적어놓고 메일도 안 적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숨바꼭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기의 제품에 대한 해외 광고를 한다는 부분은 나 대신, 제품 대신 홈페이지가 내지는 온라인 카탈로그가, 동영상 카탈로그가 SNS 상에서, 동영상 산에서 나를 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최고의 품질의 최고의 디자인을 동원해서 만드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쇄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2도냐 3도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인쇄 매체의 품질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를 만들더라도 최고로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 카탈로그나 동영상을 유통을 많이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정밀하게 타깃하고 있는 바이어한테 이게 전달돼야 되는데, 그 전달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많은 곳에 뿌린다가 아니라 그 수요가 있는 곳에 뿌린다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타깃 시장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고, 광고료가 아깝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효과와 광고료를 같이 봐셔서 그것이 제대로 실제로 잘 어떻든 간에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안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또 하나 이게 생각할 때는 이 기계다 내지는 뭐 반도체 뭐 분야다 이럴 때는 전문지가 필요하고요.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전문지보다는 뭐겠습니까? 일반 유통 대량 유통이 필요한 그런 것들이어서 제품의 성격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광고할지,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될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 있는 그 종합상사를 통해서 한다라고 할 때 기술적인 내용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문가 집단이 있는 것하고 연결해서 광고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야, 이런 내용들을 나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다. 시장조사. 그리고 나 언어도 잘 모르겠다. 근데 꼭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것을 대한무역투자공사, 포트라 같은 데서 다 해줍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해주면 보통 한 달, 내지는 좀 더 품목에 따라서 시장에 따라 다르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미리 작성하셔서 그런 전문기관에 시장조사 자체를 통째로 의뢰하시고 그때 그거에 대해서 바이어를 받으면 그 바이어한테 집중해서 하시고 또 수출이 이루어지면 점진적으로 거래선을 넓혀서 그 거래선을 통해서 또 소개받고 또 고정거래선이 되면 뭐 거래선이 많지 않아도 거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 이 타깃을 통해서 시장조사를 의뢰해서 이럴 때는 뭐 미국, 일본, 중국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한 나라를 타깃해서 그런 조사 의뢰해서 결과를 받아서 무역 마케팅을 하는 것도 해외 시장 조사, 해외 마케팅을 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